여러분의 계좌를 망치는 반드시 피해야 할 ETF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두 가지 상품, 바로 레버리지와 인버스입니다. 오늘의 목차,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사례, 그리고 음의 복리 효과가 무엇인지, 이 상품들을 썼을 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꼭 써야 한다면 이럴 때 써라. 이 마지막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레버리지가 뭘까요? 추종하는 지수, 추종하는 섹터의 2배, 3배가 오르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보통 레버리지라고 하면은 지렛대죠. 내가 가진 힘보다 더 무겁고 큰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지렛대예요. 2배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하면은 지수가 5% 올랐을 때 2배인 10%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상품이죠. 3배라고 하면은 15%가 되겠고요. 그럼 인버스는 뭐냐? 추종하는 지수나 섹터 반대로 움직이는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5%가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인버스는 반대로 5%가 오릅니다. 또 지수가 5%가 올랐다. 그러면 인버스 상품은 5%가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움직이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고포스는 뭐냐?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합쳐진 상품이에요. 레버리지의 곱하기, 그리고 인버스의 버스, 곱버스, 인버스 곱하기 2배 상품입니다. 지수가 5%가 올랐어요. 그러면 곱버스는 10%가 떨어집니다. 지수가 5% 마이너스다. 그러면 곱버스 상품은 10%가 플러스가 되겠죠. 네이버 증권에서 ETF를 눌러보시면은 이런 메뉴들이 떠요. 거기서 국내 파생을 보면은 이렇게 선물 인버스 곱하기 2,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레버리지 그리고 인버스 상품이에요. 인버스에 곱하기 2돼 있는 거 이런 게 곱버스죠. 최근에 나스닥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었죠. 그때 테슬라가 떨어지니까 3배짜리 레버리지를 쓸어 담았습니다. FNGU, 흥구라고 하죠. 이거는 ETN인데 ETF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 FNGU는 빵 잘 아시죠? 페이스북, 애플, 구글, 넷플릭스, 테슬라 이런 종목들의 지수가 연동되도록 만들어진 상품이에요. 근데 거기에 3배가 오릅니다. 곱하기 3배짜리 레버리지인 거죠. 이 팡플러스가 평균적으로 5%가 올랐다면 이 FNGU는 15%가 오르는 거예요. 반대로 팡플러스가 5% 마이너스다 하면은 이 FNGU는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곱하기 3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FNGU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샀다는 거죠. 그리고 SOXL,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반도체 ETF죠. 근데 이건 역시 곱하기 3배짜리예요. 그리고 TQQQ, 우리가 잘 아는 나스닥 QQQ, 거기 곱하기 3배짜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샀던 미국 주식, 그 중에서 상당 부분 비중이 큰 레버리지 상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이 레버리지 ETF는 초단기 투자 상품으로 보통 분류가 됩니다. 지수의 3배가 오르기 때문에 상승기에 이 레버리지 상품을 샀다면 굉장한 고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횡보장이나 하락장에 샀다면 계좌가 금방 녹아버립니다. 지난 2달 기간 동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2%가 올랐습니다. 여기에 연동되는 ETF SOXX 비슷하게 올랐죠. 1.1%. 근데 반면 이 3배 레버리지 상품 SOXL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5.86%가 떨어졌어요. 이 지수의 3배짜리니까 1.2의 3배에서 3.6% 이익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손실이 났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시장은 없죠.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올라갈 때마다 3배를 먹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락할 때나 횡보할 때 하락할 때도 3배가 되기 때문에 이익폭이 상당 부분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횡보를 하는 장에서는 손실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올랐지만 이 3배 레버리지 상품은 오히려 6% 가까운 손실이 난 거예요. 이유가 뭐냐? 바로 음의 복리 효과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음의 복리 효과가 뭘까요? 레버리지 상품의 변동성 끌림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이 주황 색깔, 이게 기초 자산입니다. ETF가 이 기초 자산을 따라가도록 설계가 돼 있죠, 보통. 이 기초 지수가 100, 그리고 110, 100, 110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기초 지수는 100, 110, 100, 110, 100, 110, 100, 110, 100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엔 다시 100이 돼요. 기초 지수에 투자했다면 이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겠죠? 본전입니다. 근데 이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을 내가 투자했다면 이렇게 됩니다. 100에서 110이 갔으니까 10%가 오른 거죠? 그러면 레버리지 상품은 여기에 곱하기 2인 20%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에서 120이 됩니다. 그럼 다시 이 기초 지수가 110에서 100이 됐어요.
그러면 9.1%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2배짜리 레버리지니까 이 9.1%의 2배, 약 18.2%가 돼요. 여기서 18.2%인 22포인트가 빠집니다. 그러면 120에서 98이 되는 거예요. 기초지수는 100에서 110, 다시 100. 원위치가 됐는데 이 레버리지 상품은 다시 100이 되는 게 아니라 2가 까진 98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기초지수가 또 110이 됩니다. 10%가 올라요. 118이 되겠죠. 여기서 다시 100이 되면은 또 9.1%가 까이죠. 그럼 레버리지 상품은 여기에 2배인 18.2%를 또 손실을 봅니다. 그러면 또 다시 96으로 98보다 또 2가 또 줄어요. 이런 식으로 무한반복을 하다 보면은 100, 98, 96, 95, 93 이런 식으로 내 자산이 계속 갈가져 나간다는 거예요. 기초지수는 똑같은데 말이죠. 레버리지 상품은 상방과 하방 모두 부의 복리 효과로 점차 우하향한다. 여기에 곱하기 2, 여기에 다시 곱하기 2 손실, 곱하기 2, 곱하기 2 손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내 계좌 잔고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 상품, 특히 3배짜리 이런 거는 횡보장에서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아까 이 3배짜리 반도체 지수가 기초 지수는 1.2%가 올랐는데 오히려 5.9% 손실이 난 이게 바로 이 음의 복리 효과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상품을 내가 꼭 써야 된다 한다면 대상승장에서 또는 바닥을 찍고 나서 강한 반등 추세에 있을 때 잠깐 치고 빠져야 돼요. 가급적 안 쓰는 게 제일 좋고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품 고점 대비 44%가 하락했어요. 코스닥 150 지수는 11% 하락하는 데 그칩니다. 조정장 또는 횡보장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계좌 잔고를 까먹게 되는 거죠. 최근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반도체 지수 3배 레버리지 상품인 SOXL 매수세가 1년 동안 5배가 늘었어요. 하지만 4월 이후 수익률은 마이너스 10%. 이게 큰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손실을 볼 때 어마어마하게 크게 떨어집니다. 지수가 10%만 떨어지잖아요. 내 계좌 잔고는 마이너스 30%가 떨어지는 거예요. 1억 투자했으면 3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죠. 7천만 원에서 다시 시작한다? 복구가 매우 힘듭니다. 레버리지 상품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팍팍 들죠? 또 논란이 됐던 이 FNGU, 팡플러스 주가의 3배 추종하는 상품 차트로 비교를 해볼게요. 이 파란 색깔이 FNGU, 팡플러스의 3배 레버리지 상품이라 오를 때 가장 많이 오르죠. 그리고 초록색은 QQQ 나스닥 추종 ETF죠. 그리고 스파이 S&P 500 추종 ETF. 딱 봐도 이 FNGU가 가장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차트만 보면은 제일 높게 솟아 있으니까 제일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구간들 있죠. 크게 빠지거나 흔들렸던 구간들. 이때 이 FNGU 탔던 분들은 계좌 다 녹았습니다. 계좌 잔고가 반토막 넘게 납니다. 레버리지니까 상승할 때 돈 잘 벌죠? 근데 그러다가 한 번씩 흔들리잖아요? 돈 번 거 다 날라갑니다. 이 FNGU 소개 상품 페이지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FNGU는 장기 투자 수단이 아닌 단기 거래 도구로 설계됐다. 태생 자체가 장기 투자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FNGU를 그냥 나스닥 지수 QQQ 들고 가듯이 삼성전자 들고 가듯이 그냥 보유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시기를 잘 타면 큰 돈 법니다. 하지만 이 레버리지 상품은 홀짝 게임이거든요. 방향성을 맞추면 돈을 많이 벌지만 못 맞췄다. 계좌 녹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품으로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할까요? 이 FNGU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 수익률을 가져왔는데 먼저 상승할 때 1.5%, 2.7%, 1.6, 4.7, 4.2, 5.9 어마어마하게 엄청 오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락할 때 8%, 0.4, 0.8, 10%, 또 8% 올랐다 6%, 10%, 8% 하락, 그리고 14% 하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가 이런 식으로 등락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개인 투자자가 감당 가능할까요? 이 레버리지 상품, 조정장이나 하락장에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품이에요. 무조건 상승만 하는 시장은 없죠. 그나마 대상승장에서도 중간중간 오는 조정. 저도 이 레버리지 상품의 큰 변동성 때문에 마인드가 흔들리는데 일반 투자자분들, 경험이 없는 분들 이 레버리지 상품으로 수익 낸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실 게 작년 코로나 위기 때 파산했던 수백억, 수십억 부자들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과도한 레버리지였어요. 레버리지로 망한 겁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평생 끌고 갈 수 있는 복리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레버리지 상품은 그런 투자 원칙에 반하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레버리지를 잘 다룰 수 있고 그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마켓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고 바닥권을 잘 잡는다. 그런 분들은 이 레버리지 상품을 잘만 쓰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립니다. 작년 코로나처럼 지수가 급락했을 때 바닥권에서 레버리지 쓴 분들은 큰 돈을 벌었죠.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그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버스 ETF. 지수의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를 타는 분들의 심리는 뭐냐면, 이 정도 올랐으니까 지수가 떨어지겠지. 코스피 3200 됐으니까 떨어질 거야. 이런 심리예요. 즉, 지수를 내가 예측한다는 거죠. 하지만 지수를 예측한다는 건 뭐다? 도박이다. 지수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두 번 운 좋게 맞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계속 꾸준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우상향하죠. 이 인버스 상품은 우상향하는 시장의 반대 방향으로 베팅하는 거예요. 시장이 떨어져야지 이익을 보니까. 기본적인 시장 원칙에 반하는 상품이라는 거죠.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QQQ가 있죠. 여기에 인버스 상품이 SQQQ예요.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초록 색깔이 나스닥 지수와 함께 가는 QQQ, 여기에 반대로 움직이는 SQQQ. 당연히 지수는 반대로 움직이죠. 지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SQQQ를 사겠죠. 자, 인버스 상품 SQQQ가 이익을 보는 구간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 이럴 때만 이익을 봐요. 이 기나긴 여정 속에서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 흔들리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해요. 이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이런 주식시장에서 인버스 상품을 가지고 이익을 낸다? 또 이 하락 타이밍을 예상해서 인버스 상품에 투자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인버스 상품을 자주 쓰게 되면은 마인드 자체가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하락론자가 돼요. 근데 인버스 또는 곧버스 상품을 타는 사람들은 시장이 계속 하락하기만을 바래요. 그리고 조금만 시장이 흔들리면 옳았구나, 지금이구나 하고 곧버스를 지릅니다. 이 투자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인버스 상품은. 내가 만약 코스피 인버스에 투자를 했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코스피예요. 이거는 곧버스입니다. 코스피의 반대로 가면서 2배로 반대로 가는 곧버스. 이때가 바로 코로나예요. 이때 곧버스를 탔다면 지수가 엄청나게 하락했지만 이 하락폭에 2배 가까운 수익을 냈겠죠. 하지만 이때를 빼고는 지수는 우상향했습니다. 곧버스 또한 나락으로 갔죠. 코스피가 1439에서 62% 오를 동안 곧버스는 84% 손실을 냅니다. 인버스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상품이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우상향하기 때문이죠. 인버스는 중장기 투자 목적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레버리지랑 인버스 상품을 해외에서는 위험회피 목적으로 쓰거든요. 내 전재산이 다 주식에만, 위험자산에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하락이 오면은 대처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대용으로 이 인버스 상품을 일부 가져가는 겁니다. 시장이 하락했을 때 인버스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하락폭, 손실폭을 다소 줄여줍니다. 이런 위험회피,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해외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공격적으로, 도박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을. 이 두 가지 상품이 손실을 무조건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일단 변동성이 매우 높아요. 3배짜리 레버리지 탔는데 7%, 14% 먹다가 5% 하락하고 또다시 7% 오르고 또다시 15% 떨어지고, 이런 변동성을 직접 경험을 해보잖아요. 내 계좌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되면은 멘탈 나갑니다. 1억 투자했는데 오늘은 1,500만원 올랐다가 내일 2,000만원 떨어지고 다시 500만원 떨어지고 그 다음날 또 800만원 오르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멘탈이 흔들리고 잦은 매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물리게 돼서 의도치 않은 장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주식시장 본질에 반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 홀짝 게임이죠. 레버리지는 상승에 강하게 베팅하는 상품, 인버스는 상승에 반대로 베팅하는 상품. 아까 말씀드렸던 음의 복리 효과 때문에 반대로 가도 죽지만 횡보를 하더라도 죽는다는 거예요. 쥐약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주식처럼 투자할 때는 불리한 상품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삼성전자 모아가듯이 적립식 또 장기 투자를 했다가는 망합니다. 이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이 개인 투자자의 투자 용도로 설계된 상품이 아니에요. 리스크가 너무 높습니다. 또 설명드렸던 음의 복리 효과, 횡보를 하더라도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도 손실을 본다. 게다가 이런 상품들은 수수료가 매우 높아요. 높은 수수료, 그리고 음의 복리 효과, 계속해서 내 계좌를 갉아먹습니다.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투기적 마인드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거. 레버리지 3배짜리, 2배짜리로 큰 수익을 보잖아요. 단기간에 20, 30% 이익을 봤어요. 그러다가 일반 삼성전자 같은 주식 투자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단기간에 큰 수익의 맛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변동성이 큰 상품으로 큰 수익을 본 사람은 그런 상품만 계속 찾아요. 레버리지 상품만 계속 투자합니다. 그리고 혹시 10%, 20% 손실이 났다.
1억 투자하는데 2천, 3천이 날라갔어요. 그러면 2천, 3천을 그냥 일반 상품으로 만회하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더 큰 레버리지 상품으로 복구를 하려는 마인드가 생겨요. 즉 투기적인 마인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선물, 옵션,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큰 상품들은 모두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써야 되겠죠. 그리고 꼭 쓰려면 이럴 때 쓰세요. 내가 단기 추세를 확신할 때, 작년 코로나처럼 급락한 다음에 급등이 예상되는 구간이다. 강한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이때 짧게 레버리지를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역시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일반 개인 투자자가 쓰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높습니다. 쓰더라도 방망이 짧게 잡고 보수적으로 잠깐 치고 빠져야 돼요. 또 내가 한 방향에 치우친 포트폴리오를 가졌을 때 내 자산이 주식 100%다. 현금도 없고 주식밖에 없다.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라도 주식 하락이 나왔을 때 손실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 인버스 상품 같은 거를 일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리스크 해치 용도로 쓰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저는 비춥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라면 가급적이면은 현금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리스크 해치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주식시장에 작년부터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준비 안 된 분들도 많아요. 여기저기서 투기적인 상품을 보고 나서 따라 투자합니다. 근데 결국에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은 결국에는 다 내 계좌의 손실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 계좌의 손실과 이익은 모두 나의 그릇만큼 따라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인버스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 절대 쉽게 쓰는 상품들이 아니란 거 아셨죠? 쓰더라도 보수적으로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쓰시기 바라고 길게 가는 투자, 안정적으로 복리를 바라보는 투자, 건강한 투자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 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